반갑습니다. 보험 전문가 굿밸런스 보험 인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태아보험 관련 영상을 업로드 해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 많은 산모님들이 질문 주셨던 내용, 오늘은 산모특약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산모님들이 태아보험 가입할 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산모특약인데, 노산이라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가입하는 것 같은데 나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영업을 10년 정도 해오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모특약은 가입하지 마셔라.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산모특약을 쭉 정리하면서 산모특약이 무엇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고 특징은 무엇인지, 왜 추천하지 않는지 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모특약은 태아보험을 가입하면서 산모님들의 보장을 몇 가지 추가해서 가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산모특약 또는 모성자 특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모특약은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필수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선택사항이지만 산모특약을 넣어서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와 넣지 않고 가입을 할 때 큰 차이점이 발생이 되는데, 바로 보험을 가입할 때 병력사항을 고지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모특약을 넣었을 때 고지사항입니다. 산모특약을 추가해서 가입하려면 이렇게 산모님의 3개월 이내 병원 진료 이력, 1년 이내 추가 검사와 재검사, 5년 이내에 병원 이력 등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보험 가입을 할 때 일반 고지와 동일합니다. 그럼 산모특약을 넣지 않았을 때 고지사항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년 이내 11대 질병에 해당하는지와 임신 과정이나 산정검사에서 태아 이상 여부만 확인하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냥 보더라도 지금 알려드리는 고지사항이 가입이 훨씬 더 편할 텐데요. 이걸 간편고지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모님들이 고민이 돼서 산모특약 추천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산모님들이 5년 이내 병원 다니는 이력을 모두 기억해서 고지하기도 힘들 뿐더러, 혹시라도 고지 내용을 빠뜨리고 가입하게 된다면 추후에 아기 보험금이 지급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아이가 출생하면서 니큐에 입원해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중대 선천질환으로 수술을 하는 등 보험금이 상당 금액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럼 보험사에서 바로 보험금을 주지 않고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현장 심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현장 심사는 쉽게 말해서 조사인데, 보험을 가입할 때 당시 태아에 선천질환은 없었는지, 산모가 고지 의무는 잘 지켰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잘 고지가 이루어졌다면 보험금의 지급에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서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깜빡하고 고지를 못한 경우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고지를 안 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누락된 고지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실고지로 인해서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아기 보험이 해지가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입했던 고객님 중에 임신 중 출혈이 발생해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별다른 입원이나 수술도 없었고, 진료 이후에 담당 의사분도 집으로 복귀해도 된다고 해서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병원 진료 없음으로 고지하고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출산 이후에 아기가 니큐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고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산모님의 진료 기록을 보더니 출혈로 응급실을 내원을 하고 고지를 안 한 사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객님은 보험금 지급도 못 받고 아기 보험이 해지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실 분들이라면 병력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산모특약을 제외하고 가입을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산모특약을 가입해서 실제로 보상받을 보험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산모특약을 가입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나마 제가 구성해드리는 특약이 6가지 정도로 보통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사이에서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 5년간의 산모 진료 이력을 고지해야 하는 위험 부담보다는 아기 보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을 하신 산모님들은 임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다니는 이력이 있고 임신 유지를 위해 약 처방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모특약을 깔끔하게 빼고 가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정말 내가 진료 이력이 없다 라고 하시면 구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산모특약 가입하면 제왕절개 시 보장되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특약을 구성한다고 해서 제왕절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연분만 자체가 무서워서 선택 제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임신 출산 질환으로 인해서 의사소견하에 진행하는 제왕절개 출산만 보장이 되는데, 예를 들어 여과로 자연분만이 어렵다든지 난산으로 인해서 아이를 급하게 꺼내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산모특약에서는 니프티 검사를 보장하는 게 아닌 특정 태아 이상 진단을 받게 되면 보장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프티 검사를 한다고 무조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산모특약에서 출산 전 특정 태아 이상 진단 담보가 있는데, 여기서는 1차 기형아 검사나 니프티 검사에서 아기에게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서 질병 코드 536.5 태아의 성장 불량에 대한 산모 관리 코드를 받아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다, 복지 혜택이 좋은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요. 산모특약을 가입하지 않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익적으로 산모를 보장하는 무료보험이 있는데요. 임신 중독증 진단, 임신 고혈압 진단, 임시성 당뇨 진단, 희귀질환 진단 등이 보장이 가능하고,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가입 절차를 통해 편리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료보험이기 때문에 꼭 챙겨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회사 단체보험입니다. 직장인 분들 중에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가입해주는 회사 단체보험이 있는데요. 여기서 임신, 출산, 확장 특약이 가능한 회사 단체보험이 있습니다. 개인 실손보험에서는 임신 관련 질환은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되지만, 이 회사 단체보험에선 특약으로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출산에 관한 비용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단체보험은 1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갱신 시점에 맞춰서 이 확장 특약을 추가할 수 있으니까 미리 신청해 두셔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회사 단체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개인보험 1에서 5종 수술비 담보입니다. 개인건강보험에서 1에서 5종 수술비를 가입하셨다면 질병 1종 수술비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보장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질병 1종 수술비에서 보장하는 제왕절개술은 선택제왕이나 질환으로 인한 제왕절개 아무 상관없습니다. 개인건강보험에서 수술비를 준비해 두신 게 있다면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수술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태아보험 준비하시면서 산모님들의 수술비도 같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맞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출산 전후로 산모님들의 몸이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아기 보험도 중요하지만 꼭 출산 시에 산모님 보험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산모특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산모특약 가입 시 고지사항이 늘어난다는 점, 만약 산모특약을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보장인지 가입 금액과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산모님의 개인보험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고민이 돼서 결정이 안 된다 하시거나 산모님의 보험 점검을 받고 싶다 하시면 상단의 연락처나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고요. 오늘 내용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